다음 두 번째, 재운이 이제 거기서 튀어나오면 돈 쪽으로 벌 것이고, 그래서 이게 재운이 될지 관운이 될지 인복이 될지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이하고. 안녕하십니까. 청주에서 서륜장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오늘은 2024년 갑진년 띠 예. 운세 중에 마지막이네요, 벌써. 예, 네, 개띠분들의 운세를 선생님 봐주실 건데, 예, 예. 이분들도 똑같이 좀 어떤 성향으로 살아오신 분들인지 예. 능력 같은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개띠이신 분들을 갖다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 높은 산의 기질이 있다. 산맥과 같은 기질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좀 무뚝뚝하고 좀 퉁명스러운 면이 있고, 자, 제가 이제 거듭 웅장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 스케일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서 이 산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웬만한 것은 다 그냥 뚫고 원래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흘러가잖아요. 네네. 자, 그처럼 무언가에 한번 꽂히면 이 끝장을 보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이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지만 네.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제 고집도 되게 세고, 아까 그냥 모든 것을 갖다가 뚫고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네네. 이렇게 밀어붙이고 좀 이런 막무가내 기질도 좀 있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개띠를 천예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서 어떤 예술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뭐 예술 그러면 뭐 음악, 미술, 춤 뭐 이런 것 같은 어떤 예술적 기능도 뭐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자, 한마디로 이제 끼가 대단하신 분들이 많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방향으로 12지지를 나누어 보면, 네. 이 개띠이신 분들 그 술 방향이 어디냐 하면 건방이다 그래요. 우리가 건곤 이감 할 때, 네. 자, 그러면 하늘. 자, 이 하늘의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현실적인 부분보다는 정신 세계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인의 기질이 있는 데다가 네. 정신적 그 세계를 갖다가 추구하시는 분들. 자, 반대로 얘기하면요, 개띠이신 분들이 우리가 뭐 돈, 뭐 이런 거 같이, 특히 이재와 같이 이 현실 세계를 갖다가 추구해버리면 좀 뭐라 그러나 이게 난관이라 그러나 파란이 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개띠신 분들이 보면 있잖아요. 네네. 좀 이 굴곡이 좀 많아요. 아, 사는 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본인의 어떤 그 특징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무시하고, 보통 이 사회가 목표가 다 일률적이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이 뭐 어려서는 뭐 소질이고 뭐고 다 떠나서 무조건 공부만 하면 잘하면 된다라고 하고, 네네. 또 나이 먹으면 결국은 전부 돈, 명예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띠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나 뭐 명예나 이런 걸 추구해버리면 파란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정신세계를 추구하면 인생이 편해지는데, 아, 예. 타고난 현, 기질 자체가. 예, 현실 세계를 추구하니 파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걸 좀 거꾸로 얘기해 보면잖아요. 네. 평온한 상황에서는 돈을 잘 벌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언가 약간 좀 이 전쟁터 같은 상황, 파란이 많은 상황, 또 이런 곳에 뛰어들면 거기에서는 또 현실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서도 어떤 무언가 이제 또 이 용띠와 개띠를 갖다가 우리가 아수라라고 표현을 해요. 아수라요? 예, 예.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전쟁의 신들이에요. 네. 자, 전투적 기질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이런 그 정신 세계를 갖다가 추구하면 편안하고, 이재를 추구하면 파란이 많고, 또 본인 자체가 약간 전투적 기질이 있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출세,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쪽을 갖다가 추구하신다면 좀 이 전쟁터 같은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예술가적 기질. 그러면서 무언가 정신 세계를 추구하는 반면에 좀 시시비비를 분명히 하고, 무언가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쳐내고 커트해버리는 좀 그런 어떤 전투적 기질.
그리고 무언가 꽂히면 끝장을 보고야만은 강한 책임감, 또 반대로 약간 막무가내 기질이 동시에 공존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개띠신 분들 2024년 용띠에는 자, 또 무언가가 좀 이렇게 좀 약간 드라마틱해 보여요. 자, 개띠와 용띠가 만나면 네. 진술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충이라는 환경이 생겨요. 네. 자, 충 단어 그대로 얘기하면 부딪힌다, 깨진다.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다 이제 드러난다, 네. 솟구친다, 또 어떨 때는 또 날아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운에서 이 충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네. 사실 별로 그렇게 좋게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 그게 충이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뭔가 이 급격한 어떤 상황 변화 같은 게 생겨요. 본인이 뭔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네. 자, 그래서 비교적 좋게 해석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진술충, 충미충은 어느 정도 좋게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진술충미, 즉 용띠, 개띠, 소띠, 양띠 네 개를 갖다가 네. 저희들 전문 용어로 사고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고라는 말은 창고고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진술충미 이 네 개의 띠들이 창고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무언가를 갖다가 자꾸 이 저장하고 네네. 감추고 쌓아놓는 기질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그래서 재물도 좀 쌓아놓는 기질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 모으는 특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어, 이게 쌓아놓다가 보니까 뭐까지 감추냐 하면 본인의 어떤 재능, 그 다음에 어떤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운, 네네. 이런 것도 다 창고 안에 갇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창고 고자를 쓰고 화개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려한 것들이 뚜껑이 덮여 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종교인 사주라 그랬어요. 이 네 개를. 네. 예, 종교인 사주라 그랬어요. 왜? 본인은 재능이나 끼나 매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게 뚜껑이 덮여 있다 보니까 네네. 현실에서 사용하거나 드러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써먹을 데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종교인이 되는 것이 유리한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충이 들어와서 부딪혀서 깨져버리니까 네. 이 뚜껑이 이제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운들이 어떻게 다 튀어나와서 네. 드러나서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자, 그래서 뭐 어디에 좋은가? 자, 요건 띠하고 상관이 없어. 왜? 이 창고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어떤 분은 관운이 갇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돈복이 갇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인복이 갇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뭐 문서운, 공부운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 튀어나온 게 자, 관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떤 명예나 지위나 네. 진급 같은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다음 두 번째, 재운이 이제 거기서 튀어나오면 돈 쪽으로 벌 것이고. 그래서 이게 재운이 될지 관운이 될지 인복이 될지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띠하고. 좌우지가 뭐 하나가 튀어나와가지고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네네. 다음 두 번째가 또 뭐냐 하면 충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까 정면 충돌한다. 그래서 급격한 어떤 환경의 변화다라고 표현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진술충은요, 우리가 둘 다 아까 산맥이라 그랬잖아요. 자, 산과 산이 부딪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런 표시가 나지가 않아. 똑같은 산이니까. 네네. 근데 이 산 밑에서 무언가가, 땅 밑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치고는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는 뭔가 이 변화가 지금 일어나는 거지. 자, 그래서 한마디로 개띠신 분들의 올해 운세,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평온할 것이다. 네. 그러나 이 속에서 뭔가 조용하고 은밀하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자, 뭐 재운이 계고가 되면 돈복, 관운이 계고가 되면 지위나 명예, 자, 이런 것들이 조용하고 평온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처신하셔야 되느냐? 운 자체가 조용하고 평온한 운이니까 내가 조용하고 평온하게 있으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게 바로 이런 운들이 발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좀 뭔가 급격하고 혹은 과감하게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네. 그러면 평온하다는 것의 단점이 뭐냐 하면 그냥 잘 패턴을 유지하면서 하던 대로 유지하면서 지나면 편안하고 안정적인 거고, 네. 내가 좀 급격하고 해요. 과감하게 뭔가 해보려 그러면요. 네. 답답하다는 운이 나와요. 자, 다음 두 번째.
요 계고가 되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관운, 직장, 명예, 돈, 문서 이런 쪽은 거의 대체로 유리하게 작용을 해요. 네네. 좋은 쪽으로 나온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가족 관계에서는 여성분들에게 관운은 남자가 되고, 자, 남자분들에게 재우는 여자가 돼요. 또 이게 부모가 될 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문서우는 어머니나 부모가 돼요. 또 요쪽은 약간 불리하게 작용을 해요. 자, 그래서 남자인 분들이 계고가 돼서 재운이 터져 나왔다. 네. 그러면 돈은 분명히 벌게 돼 있지만 부인하고는 내지는 사귀고 있는 여성분하고는 사이가 좀 틀어질 수가 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관운이 계고가 되잖아요. 네네. 그럼 분명히 직장에서 진급과 같은 지위나 명예는 분명하게 얻겠지만 남편분하고는 관계가 좀 틀어질 수 있다. 고로 가족 관계에는 올해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 네. 뭐 신경 쓴다는 게 별거 있어요. 뭐 일요일마다 짜파게티도 좀 뭐 끼리 주고 그것도 두 개씩 좀 이런 가정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개띠분들 운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봤는데 예. 네, 영상 보시고 더 궁금하시거나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은 분들은 또 예. 상담 통해서 얻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